잔리 61년 정월 창덕궁 동궁전 안에서 한 여인의 처절한 비명이 공간을 갈랐다. 곧이어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핏빛으로 물든 옷자락 사이로 점점 식어가는 창백한 손이 드러났다. 그 손의 주인은 바로 경빈 박씨였다. 그녀를 죽인 이는 다름 아닌 그녀가 그토록 숭배했던 남자 사도세자였다. 도대체 어찌하여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일까? 사랑하는 남자의 손에 의해 목숨을 잃은 비운의 여인 경빈 박씨. 그녀의 이야기는 사랑과 질투, 권력과 비극이 뒤얽힌 조선 후기 왕실의 어두운 그림자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경빈 박씨의 출신과 초기 생애에 대한 기록은 안타깝게도 거의 남아있지 않다. 다만 해경궁 홍씨가 애절하게 써내려간 을 통해 그녀의 본명이 빙해였으며 인원 왕후전의 친방궁녀였다는 사실만이 희미하게 전해질 뿐이다. 친방궁녀는 왕후의 침소를 관리하는 궁녀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지위에 있던 자리였다. 인원왕후 김씨는 숙종의 세 번째 왕비로 영조에게는 계모이자 사도세자에게는 할머니뻘 되는 존귀한 분이었다. 경빈 박씨는 바로 이 인원왕후를 지근거리에서 모시며 궁중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한 사내의 뜨거운 시선이 그녀를 끈질기게 쫓아다니기 시작했다. 그 사내는 다름 아닌 훗날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는 사도세자였다. 1735년 영조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사도세자는 총명한 두뇌와 뛰어난 무예 실력을 겸비한 왕자였다. 하지만 아버지 영조와의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악화되어 갔다. 엄격하기로 소문난 영조는 아들에게 끊임없이 학문에 정진할 것을 강요했고 사도세자는 그런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렸다. 그런 사도세자에게 경빈 박씨는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 에 따르면 사도세자는 인원왕후가 살아있을 적부터 이미 여러 해 동안 경빈 박씨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윗전인 인원왕후의 궁녀였기에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였다. 당시 궁중 예법으로는 윗사람이 부리는 나인을 건드리는 것이 금기시되었기 때문이다. 사도세자는 그저 멀리서 그녀를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아마도 그 시간들은 그에게는 달콤하면서도 잔혹한 고통이었을 것이다. 닿을 수 없는 사랑, 그것은 사도세자의 마음을 더욱 애끓게 만들었다. 1757년 8월 조선 궁중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다. 인원왕후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사도세자에게 있어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제 경빈 박씨를 가로막던 마지막 장벽이 사라진 셈이었으니까. 그해 9월 사도세자는 마침내 경빈 박씨를 자신의 후궁으로 맞이했다. 하지만 이 일은 처음부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무엇보다 시기가 너무나 부적절했다. 인원왕후의 국상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버지 영조의 허락조차 받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경빈 박씨가 인원왕후전의 궁녀였다는 점이었다. 이는 단순히 예법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영조에게는 자신의 어머니뻘 되는 인원왕후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모독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영조는 이 소식을 듣고 경로를 금치 못했다. 에는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호되게 꾸짖으며 경빈 박씨를 당장 궁에서 내쫓으라고 엄명을 내렸다. 하지만 사도세자는 순순히 따르지 않았다. 그는 경빈 박씨를 화와농주의 처소에 몰래 숨겨두었다. 화와농주는 영조의 딸이자 사도세자의 누이였는데 오빠의 간절한 부탁을 참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거짓은 오래가지 못했다. 영조는 결국 경빈 박씨가 아직 궁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번에는 더욱 격렬하게 분노했다. 아버지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사도세자는 절망에 빠졌다. 그리고는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렀다. 스스로 우물에 몸을 던진 것이다. 사도세자의 자살 소동은 삽시간에 궁궐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에는 사도세자가 낙상했다고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에는 그가 우물에 뛰어들었다고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왜 사도세자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아마도 그에게는 경빈 박 씨가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을 것이다. 아버지의 끊임없는 질책과 압박 속에서 지쳐가던 그에게 경빈 박 씨는 유일한 위안이자 안식처였을지도 모른다. 그런 경빈 박 씨마저 빼앗긴다면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다행히 사도세자는 목숨을 잃지는 않았다. 주변의 만류로 우물에서 간신히 구출되었고 영조도 아들의 극단적인 행동에 놀라 조금은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다. 결국 경빈 박 씨는 궁에 남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정식 후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대신 종육품 수칙이라는 궁녀의 품계를 받았다. 수칙은 엄밀히 말하면 후궁이 아니라 궁녀의 지위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자의 후궁 역할을 수행했다. 승은상궁과 비슷한 위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경빈 박 씨는 마침내 사도세자의 여인이 되었다. 경빈 박 씨와 사도세자 사이에는 두 명의 귀한 자녀가 태어났다. 1759년에 태어난 아들 은정운과 1708년에 태어난 딸 청근현주였다. 사도세자는 경빈 박 씨와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끔찍이 아꼈다. 에는 사도세자가 경빈 박 씨를 특별히 총애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하지만 이런 총애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사도세자는 경빈 박 씨를 위해 화려한 방을 꾸며 주었는데 이때 자신에게 배당된 돈을 넘어 내수사의 돈까지 함부로 가져다 썼다고 한다. 해경궁 홍씨는 이를 두고 안이 갖춘 세간이 없더라며 경빈 박 씨의 방이 얼마나 호화로웠는지 질투 섞인 어조로 표현했다. 이런 일들이 영조에게 알려지면 또다시 사도세자가 호된 꾸지람을 들을 것이 뻔했다. 그래서 해경궁 홍씨는 경빈 박 씨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해경궁은 경빈 박 씨의 성격에 대해 그것의 됨됨이가 유약한지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해경궁의 주관적인 시각일 수도 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총애하는 상황에서 그 여자를 곱게 볼 수 있는 아내가 과연 몇이나 될까? 더군다나 경빈 박 씨 때문에 사도세자가 영조의 노여움을 사고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 더욱 그랬을 것이다. 1750년대 후반부터 사도세자에게는 점차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의대병이라고 불리는 기이한 증상이었는데 옷을 입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병이었다. 특정한 옷을 입기를 완강히 거부하거나 아예 옷 갈아입는 것 자체를 극도로 꺼리기도 했다. 애는 사도세자가 입고 있는 옷이 다해져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억지로 버텼다는 충격적인 기록도 남아있다. 이는 현대 의학으로 보면 강박장애나 정신분열증의 증상과 유사하다. 아마도 아버지 영조와의 지속적인 갈등과 극심한 스트레스가 정신적인 질환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도세자의 병적인 증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졌다. 그리고 그 불행의 화살이 결국 경빈 박 씨에게까지 향하기 시작했다. 사도세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던 경빈 박 씨는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몸단장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의대병이 극심해진 사도세자에게는 이런 경빈 박 씨의 헌신적인 보살핌조차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경빈 박 씨가 사도세자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 감히 간언을 했다는 점이다. 애는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그 사람이 강직하여 너의 비행에 대해 가나다 이루로 인해 죽었을 것이다 라고 꾸짖는 대목이 나온다. 즉, 경빈 박 씨가 사도세자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바로잡으려 애썼다는 의미이다. 사도세자를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그의 잘못을 용기 내어 지적했을 경빈 박 씨. 하지만 정신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의 사도세자에게는 그마저도 감당하기 힘든 짐이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진심 어린 충고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셈이었다. 1161년 정월
마침내 운명의 날이 찾아왔다. 의대병이 더욱 심해진 사도세자는 극도로 흥분하며 옷을 입기를 완강히 거부했다. 경빈 박 씨는 필사적으로 남편을 달래며 옷을 입히려 애썼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사도세자의 억눌렸던 광기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고 말았다. 기에 따르면 사도세자는 갑자기 경빈 박 씨를 무자비하게 구타했고 결국 그 자리에서 경빈 박 씨는 숨을 거두었다. 사랑하는 남자의 손에 의해 목숨을 잃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순간이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사도세자가 경빈 박 씨를 살해할 때 그들의 어린 아들 은정군도 칼로 쳤다는 충격적인 야사이다. 다행히 은정군은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끔찍한 광기를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해야 했다. 경빈 박 씨를 잔혹하게 죽인 후 사도세자는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 애는 사도세자가 경빈 박 씨의 싸늘한 시신을 닦아주며 동궁을 모시는 궁녀가 지저분하면 쓰겠느냐 고 횡설수설 중얼거렸다는 기괴한 기록이 남아있다. 이미 광기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도세자는 자신이 무슨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경빈 박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이나 애는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 아마도 고의로 기록하지 않았거나 훗날 정조가 사도세자 관련 기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영조 38년 나경원의 고변과 관련해 영조가 사도세자를 추궁하는 부분에서 내가 왕손의 어미를 때려 죽이고라며 간접적으로 언급될 뿐이다. 경빈 박 씨의 비극적인 죽음을 뒤늦게 알게 된 영조는 사도세자를 불러 호되게 꾸짖었다. 눈에 넣을 듯이 사랑하더니 왜 갑자기 때려 죽였느냐며 경노했다. 영조조차 사도세자가 경빈 박 씨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사도세자는 처음에는 억울하다라며 울면서 항변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에게 광증이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사도세자 자신도 자신의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자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빈 박 씨의 끔찍한 죽음은 사도세자의 수많은 기행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행들이 누적되어 결국 1762년 이모화변으로 이어지게 된다. 사도세자는 아버지 영조에 의해 뒤주에 갇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혹시 경빈 박 씨가 살아있었다면 사도세자의 운명이 달라졌을까? 경빈 박 씨는 사도세자를 진정으로 사랑했고 그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여인이었다. 만약 그녀가 계속 살아 사도세자의 곁을 굳건히 지켰다면 혹시 그의 광기를 조금이나마 달래고 비극적인 파국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빙해가 비극적으로 죽은 후 그녀의 어린 자녀들은 궁궐의 상궁들이 맡아 길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그들의 삶 또한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특히 아들 은정우는 정조 즉위 초인 1777년 영모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안타깝게도 사사당하는 비운을 맞이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살해당하고 자신은 이복형의 손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이다. 청근 현주는 홍익돈과 혼인했지만 영조는 그녀를 그리 탐탁지 않아 했던 것 같다. 부마 간택을 끝낸 후에도 무려 3년이나 지나서야 겨우 길례를 치렀다고 하니 말이다. 아마도 영조는 총애하는 며느리 해경궁 홍씨의 소생인 적손주들 외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다. 경빈 박 씨 자신도 오랫동안 잊혀진 존재였다. 정조가 즉위한 후에도 그녀의 품께는 전혀 오르지 못했다. 아마도 정조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살해한 여인을 추숭하기가 껄끄러웠을 것이다. 게다가 정조는 법적으로는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니라 큰아버지 효장세자의 양자 자격으로 즉위했기 때문에 생부의 후궁을 추숭할 권한도 애매했다. 결국 경빈 박 씨는 고종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1899년 사도세자가 장종으로 추존되면서 경빈 박 씨 또한 종일품 귀인으로 격상되었고 1901년에는 다시 정길품 빈으로 추중되어 경빈이라는 품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무려 1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황제의 후궁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경빈 박 씨의 이야기는 여러모로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그 무엇보다 사랑이라는 감정의 복잡하고 미묘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도세자는 분명 경빈 박 씨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영조조차 인정할 정도였으니 그 사랑의 깊이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뜨거웠던 사랑이 결국 경빈 박 씨의 목숨을 앗아가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면 사도세자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억압감, 그리고 아마도 유전적인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신적인 질환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대병이라고 불리는 그의 기이한 행동 역시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시대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은 단순한 기행이나 방탕함으로 치부되었을 뿐입니다. 만약 그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면 경빈 박 씨의 비극적인 죽음 또한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경빈 박 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사도세자를 사랑했고 그를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은 오히려 사도세자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숭고한 희생이 이토록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질 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경빈 박 씨의 이야기는 또한 조선 후기 왕실에 감춰진 어두운 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궁중 생활 뒤에는 이처럼 끔찍한 비극들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권력을 둘러싼 암투와 갈등, 숨막히는 정치적 압박, 그리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되는 이름 없는 개인들의 슬픈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극히 낮았던 조선시대에 경빈 박 씨와 같은 후궁들의 삶은 더욱 불안정하고 위태로웠습니다. 왕이나 세자의 총애를 받을 때는 한없이 화려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경빈 박 씨의 경우는 목숨까지 잃는 극단적인 비극이었지만 수많은 후궁들이 그녀와 비슷한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빈 박 씨는 자신의 운명과 처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도세자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헌신적으로 보필하며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빈 박 씨의 이야기가 후세에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해경궁 홍씨가 남긴 한 중록 덕분입니다. 만약 해경궁 홍씨가 이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경빈 박 씨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잊혀진 이름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한중록의 기록이 완전히 객관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경빈 박 씨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고 자신의 입장에서 사건을 다소 주관적으로 해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록은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매우 귀중한 역사적 자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특히 사도세자의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시대에 이처럼 정확하게 증상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해경궁 홍씨가 직접 목격한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중록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 당시 사람들의 복잡한 감정과 심리를 깊이 있게 엿볼 수 있습니다. 경빈 박 씨의 이야기도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인물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고 숭고하게 희생한 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경빈 박 씨의 이야기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사도세자는 정말로 치료 불가능한 상태였을까요? 만약 당시에 현대 의학 기술이 존재했더라면
다른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또한 경빈 박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훗날 이모 화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사도세자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는 충격이 그의 정신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지는 않았을까요? 혹시 경빈 박 씨의 비극적인 죽음이 사도세자의 최종적인 파멸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의문점들이야말로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큰 재미이자 매력일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생각해보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얻는 것이 바로 역사 공부의 진정한 의미일 테니까요. 경빈 박 씨의 이야기는 결국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이 가진 복잡하고 무거운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때로는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파멸로 이끌기도 합니다. 사도세자에게 경빈 박 씨는 분명 구원과도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끊임없는 질책과 살얼음판 같은 정치적 압박 속에서 지쳐가던 그에게 경빈 박 씨의 따뜻한 사랑은 유일한 위안이자 안식처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경빈 박 씨는 사도세자에게 또 다른 부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녀 때문에 아버지와 더욱 심하게 갈등을 빚어야 했고 그녀의 쓴 충고는 때로는 그의 귀에 거슬렸을 것입니다. 경빈 박 씨에게도 사도세자는 복잡하고 미묘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궁녀의 신분에서 자신을 후궁으로 올려준 고마운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점점 관계에 휩싸여 파멸로 치닫는 위험한 사람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빈 박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도세자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를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감정들이 얽히고 설켜 결국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진 것이 바로 경빈 박 씨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때로는 위험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빈 박 씨라는 이름은 한동안 역사 속에서 잊혀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기억해야 할 소중한 이름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사도세자의 후궁이 아니라 격변의 시대를 살아간 한 여성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권력의 희생양이 된 개인의 비극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때로는 얼마나 가혹한 대가를 요구하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줍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경빈 박 씨의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과연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가? 상대방의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헌신적인 노력이 언제 선을 넘게 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경빈 박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정신 건강의 중요성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정신 건강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권력과 정치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세자와 경빈 박 씨의 비극은 결국 조선 후기의 복잡한 정치 상황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행복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암울한 상황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경빈 박 씨는 사도세자를 끝까지 사랑했고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비록 결과는 비극적이었지만 그녀의 숭고한 사랑만큼은 그 누구보다 진실했습니다. 현대의 우리는 과연 그녀처럼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1761년 정월 창덕궁 동궁전에서 숨을 거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경빈 박 씨라는 이름의 그 여인은 사랑 때문에 살았고 사랑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궁중 로맨스를 넘어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시대의 한계를 보여주는 깊이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경빈 박 씨는 이제 정식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세상을 떠난 지 140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인정받았지만 그녀의 숭고한 사랑과 헌신적인 희생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그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경빈 박 씨의 이야기도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사랑과 권력과 희생,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모두 얽힌 경빈 박 씨의 이야기는 조선 후기를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녀가 간절히 꿈꾸었을 평범한 행복, 그리고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한 그녀의 처절한 노력들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도 역사 속 인물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